안녕하세요. 하박 김경민입니다. 지난번에는 영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먼저 풍선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선 효과라는 단어적 의미를 보면은 풍선이 동그란 게 있으면은 풍선의 한 면을 누르면은 다른 면이 더 많이 올라가는, 그래서 어떤 지역의 가격을 약간 누르면은 다른 지역의 가격이 오르는. 근데 이렇게 지역과 지역 간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제 하우징 리플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 리플이 파도예요. 파도인데, 그러니까 한쪽에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은 다른 쪽도 가격이 오르고, 이것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에 관한 연구들. 이 풍선 효과도 어떻게 보면은 한 지역의 가격을 어떻게 됐을 때 다른 한쪽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리플 효과하고 풍선 효과는 좀 연관되어 있는, 하지만 약간 다른 컨셉?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풍선 효과의 그 검색어 트렌드를 봤을 때 언제 많이 잡혔냐면 2번에 걸쳐서 잡힙니다. 우선 첫 번째 잡히는 기간이 6월 15 주간이고요. 두 번째 굉장히 크게 잡히는데 그게 9월 7일 주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점이 두 가지가 잡히는데 왜 6월 달하고 왜 9월 달에 잡혔느냐, 특히 9월 달에 왜 크게 잡히느냐를 봤을 때 아마 6월 달에는 6월 17일 6일치 규제가 터졌을 때, 9월 달에는 김포 지역이 금포가 되는 순간들이 계속 나옵니다. 특히 이제 9월 달 뉴스 같은 것들을 보면은 김포시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처음으로 8억을 돌파했다. 그리고 많은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2월달하고 9월달에 풍선 효과라는 검색어가 잡히는 사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블로그에서 봤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풍선 효과가 계속해서 일어나자 투자자들은 사실상 정부가 규제 지역 지정을 통해 다음 투자 지역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정부가 손대는 곳마다 인근 지역의 집값이 올랐으니까 그곳을 알면 다른 지역을 이제 투자처를 알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사실은 어떤 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은 그 규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미 투자자들이 그 인근 지역으로 지금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또 인근 지역에서 또 규제를 할 것이고, 그럼 그 또 다른 인근 지역이 또 오른다고 하면은 이 정책의 효과가 과연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시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7년 시점 이후에 서울을 다 투기지역 묶었는데 과연 서울의 가격이 안 오르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김포 같은 것을 눌렀을 때 거기가 약간 좀 덜 오르고 잠잠하나 인근 지역에 오르는 걸 봤고요. 서울은 이미 우리가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폭등한 사례를 봤기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간을 기반으로 한 규제 정책이 과연 현실적으로 잘 작동하느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제 자체는 그 같은 생활권, 수도권이면 수도권, 경남권은 경남권에 대해서 동일하게 규제를 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 분명히 일부 지역이 오르면 다른 지역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에 대해서도 용인을 해야 되고 하락에 대해서도 용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균형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옵티멀 프라이스. 옵티멀 프라이스,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은 그 시장 안에서 참여자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정부가 이렇게 특정한 지역을 묶는다고 했을 때 부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활권에 대해서는 단일의 규제, 그리고 우리가 시점을 장기적으로 보고 그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거에 대한 인내,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키워드는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 규제가 키워드로 많이 잡힌 시점은 언제냐면은 보시면은 6월 17일 주, 그리고 11월 10일 주, 그리고 12월 14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은 뭐냐면은 이 대출 규제가 얼마나 강하게,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보다는 이 대출 규제라는 단어 자체가 키워드로 떠오르게 되었느냐, 어떤 거기에 대한 좀 의미? 이거를 좀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대출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빚이잖아요, 빚. 근데 왜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매입을 하려고 했을까?
아마 그 이면에는 약간 좀 절박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또는 12월까지 시점을 보면은 굉장히 6개월의 짧은 기간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본인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자기의 자산이라는 것이, 자기 자본이라는 것이 6개월 동안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가격이 오른 만큼 은행에서의 대출 같은 것들을 일으켜야 되는 상황일 것이고요. 우리가 뭐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이 정부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명목에서는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자기의 스케줄이 굉장히 망가지는 거예요. 따라서 주택 수요자 측면에서 그 사람들을 좀 보듬는 좀 더 호혜적인 환경이 좀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작년 부동산 키워드 3가지를 정리해 보았고요. 부트캠프 다음 시간에는 2021 트렌드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을 좀 전망을 해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거기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컨텐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현재까지 댓글 답변을 못 드렸는데 다음번부터는 좀 더 자연스럽게 댓글 남기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꽃길 프로젝트 부트캠프 하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